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모공과 블랙헤드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좋은 피부라고 하면은 깨끗한 피부를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잡티가 없고 화사하고 이제 밝은 피부도 있지만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른 도자기 같은 피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랙헤드와 모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모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일단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 모공이 왜 늘어나는지.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 사실 너무나 많죠. 이를테면은 사우나를 자주 간다. 모공이 엄청 늘어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광욕을 자주 한다. 태양을 많이 자주 쐰다. 모공이 늘어나겠고, 그리고 뜨겁고 매운 음식을 아주 불 가까이서 계속 먹는다. 뜨겁고 매운 음식을 매워요. 냄새가 매워. 아주 불 가까이서 계속 먹는다. 그 모공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들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력, 부모님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기름지고 지성이고 여드름 분비가 많았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겠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피지 분비량이 많으면 그 피지가 어디로 나오겠어요?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모공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모공으로 어떻게 그만한 피지가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근데 다만 30대가 넘어가면 좀 달라져요, 얘기가. 어떻게? 이건 이제 한 10대, 20대, 30대까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요.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피부의 두께 그리고 피부의 탄력과도 모공이 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내 피부에 모공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공이 나타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늙고 계신 겁니다. 팩트 폭력이네요. 늙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공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모공이라고 하면은 공이 이제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털구멍이란 뜻인데 구멍이 되게 딱 고정되어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줄여놓으면은 다시는 안 넓어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모공은 아침에 가장 좁고요. 그리고 저녁 퇴근할 무렵에 모공은 다시 넓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밤을 새면은 모공이 진짜 넓어져요. 그만큼 유연한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또 2D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모공이 이렇게 피부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는 일종의 구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3D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제가 해야겠죠. 환자 여러분들의 몫은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이제 모공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자연적으로 수축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집에서 홈케어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해볼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선은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모공관리법은 세안을 열심히 해주는 거. 근데 또 세안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이제 코 주변만 조금 꼼꼼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약간 각질을 녹이는 연한 아주 약한 필링 제형을 주 1, 2회 정도 이렇게 발라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습을 잘 해줘야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잖아요. 보습해주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거. 요 정도, 한 4가지 정도 말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코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병원에 오면은 모공 치료 보통 어떤 거를 해요? 병원에서 사실 할 게 많죠. 필링, 관리, 레이저, 압출, 기타 등등 치료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공은 생각보다 사람마다 타입이 굉장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연령대 유전적인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클렌징 위주 모공을 자꾸 청소해주고 자연적으로 좀 좁아질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모공 주변을 싸고 있는 콜라겐의 이제 밀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치료가 쉽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레벨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뭐 들어봤을 거예요. 프락셀 레이저, 뭐 고주파 레이저, 기타 등등의 피부 관리 등등으로 이제 모공이 계속 좁아질 수 있는데, 모공은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라 관리하는 나의 피부의 일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블랙헤드는 어떻게 없애요? 팩도 블랙헤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피지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 까맣게 변한 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피지는 물이에요. 기름. 물? 아 기름. 네, 액상이에요. 액체인데 나오다가 굳어요. 고체처럼 노랗게 밭쪽 코팩 하면은 엄청 매달려 있는 고체처럼 걷는데, 그게 가장 바깥 부분이 공기랑 만나서 산화돼서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헤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실제로는 옐로우 헤드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노란색이 맞고요. 그래서 블랙헤드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피지 분비 자체를 줄이는 건데, 유전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은 사람이 피지 분비를 줄이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약물 치료 이외에는 대부분 다 대증적인 요법일 뿐이고요. 생활 습관의 개선 쉽지 않아요. 병원에 오시면은 꾸준하게 관리를 통해서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각질용해제, 약간 마이크로 필링, 뭐 아하나 바하가 들어간 제형 제품들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아주 살짝 발라주고 금방 좀 닦아내는 형식으로 조금씩 녹여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유불급. 이걸 강하게 없애기 위해서 뭐 물리적으로 코팩을 딱 붙였다가 확 떼버린다거나 이러면 강제적으로 조금 모공이 넓어지고 다시 수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거 있으세요? 모공은 사실 대부분 불가능하다라는 선입견이 많아요. 대부분 모공 치료 안 되죠 선생님? 모공 치료 안 돼, 힘들죠? 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모공은 답이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모공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 치료를 결정할 때는 우선은 홈케어는 제껴둘게요. 사실 홈케어는 할 수 있는 게 아까 4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피부과 병원에서 이제 모공 케어를 할 때 알아야 될 원칙 첫 번째, 일단 자신의 피부 타입이 뭔지 그걸 이제 피부과 전문의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돼요. 피부 타입이 피지 분비량이 많은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피부 재생력이 좋은지 나쁜지, 탄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피지를 잘 청소를 하고 부드럽고 깔끔하게, 그리고 자주 청소를 하고, 그 구조 자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피지가 나오는 피지샘이고 모공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이 녀석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레이저 치료, 모공 관리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도반하면은 생각보다 점점 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적게는 5회, 많게는 50번까지도 50번? 네,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응도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질의 겁을 먹고, 혹은 잘못된 치료 방법, 그리고 적은 치료 횟수 때문에 부족했던 것 뿐이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은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치? 저 치료하러 가야 돼요. 네. 모공 치료하러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